어제 1년 7개월 만에 장관 회의가 열렸죠.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할까? 뭐 독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이 쏠렸습니다만 사실 어제 장관 회의의 핵심 메시지는 공수처 출범이었습니다. 아니 공수처 얘기가 나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진행 중인 거야? 진행이 되긴 되는 거야? 아마 알쏭달쏭 가물가물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분이 낸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후퇴는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 개정안의 발의자 민주당 김용민 의원 직접 만나보죠. 김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민입니다. 이대로 가는 거예요? 이대로 가야죠. 저는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선 상황 정리를 좀 해볼게요. 도대체 이 공수처라는 것이 어디까지 진행되다가 어디서 딱 멈춰 있는 겁니까? 네, 아시다시피 공수처법이 지금 올 7월 15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행이 된다는 얘기는 공수처가 출범을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공수처가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이 있어야 됩니다. 공수처장이 있어야 그 밑에 검사들도 처장이 다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뽑을 수 있거든요. 물론이죠. 그리고 예산 신청도 처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처장이 없으면 출범 자체가 안 되는 구조예요. 예. 그럼 이 처장을 지금 뽑아야 되는데 처장을 뽑으려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뽑는 방식입니다. 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는데 네. 현재 5명은 구성돼 있습니다. 다 냈어요. 네, 예. 2명이 더 구성돼야 되는데 그거는 국민의힘에서 음. 위원 2명을 추천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추천위원 구성을 여당 2명. 교섭단체에서 2명, 네. 야당 교섭단체에서 2명을 내게 됐는데 네, 지금 야당 중에 교섭단체를 꾸린 곳이 국민의힘밖에 없으니까 맞습니다. 국민의힘에서 2명을 내놔야 되는데 맞습니다. 안 내놓으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5명만 가지고는 추천위를 못 꾸려요? 추천위를 지금 꾸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의 요건이 7명 중에 6명 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6명이 찬성해야 그 사람이 공수처장 후보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어떻게 때문에. 해도 그럼 5명으로는 안 돼요. 현재로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거기서 여러분 딱 멈춰 있는 겁니다. 동시에 국민의힘은 이 공수처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 하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한 상태예요. 그래서 헌재에도 이게 가 있어요. 근데 물론 헌재에 가 있더라도 국회에서 계속 절차 진행하면 되는 건데 맞습니다. 요 5명에서 걸려가지고 안 되고 있는 상황 네. 정리되셨죠, 여러분? 김용민 의원이 낸 개정안은 그 추천 부분을 조정하신 거예요? 네, 크게는 이제 2가지 관점인데요. 하나는 신속하게 출범시키자라는 거고 하나는 제대로 출범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속 출범에서의 관점은 방금 말씀하신 추천위원회 그 야당 2명 추천위원권을 아예 국회에서 4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좀 바꿔서 국회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금은 법에는 너무 명시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여당 둘, 야당 둘이 아니라 국회 넷. 네, 국회 넷으로 하면 국회 운영 규칙을 통해서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여당 둘, 야당 둘을 하도록 하고 기한을 정해서 야당이 추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재량으로 다른 당에게 추천권을 주거나 아니면 국회의장이 추천하거나 하는 방식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대안을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법에서는 대안을 만들 수조차 없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정해서 신속하게 출범시키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 패스트트랙에서 공수처법 통과시킬 때 그때 국민의힘의 반대가 굉장히 강했죠. 네. 어떤 논리였냐면 공수처장을 정권 맘에 맞는 사람으로 딱 앉혀버리면 상대 세력 수사를 맘대로 하겠다는 의도 아니냐. 그러면 이거는 야당 탄압의 도구가 될 수 있고 공수처가 독재처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이었어요. 그때 이제 여당에서 어떻게 설득을 했냐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공수처장 임명할 때 야당의 비토권을 줄 거예요. 2명 뽑으시면 돼요. 추천위원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야당 비토권이 사라지는 거니까 말 바꾸기 아니냐. 견제의 이 견제권을 가져가 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는데요. 네. 뭐 비토권은 뭐 일단 절차에 들어와서 행사를 하면서 비토권을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은 절차 자체에 협조를 안 하고 진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 자체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수처가 그렇다라고 해서 이렇게 계속 그 시간만 끌고 야당의 정치 공세에 계속 끌려갈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법안을 개정 발의를 한 것이죠. 그 말씀은 그럼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2명 내시면 그거 받겠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저기 민주당은 네.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지금이라도 협조하면 지금이라도 2명 내시라. 진행하겠다라는 취지고 어제 법사위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그 비토권 말씀하셔서 그런데 네. 이게 민주주의 원리에 어떻게 보면 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취지냐면은 지금 그 민주주의 원리는 다수결의 원리가 지배하는 것이 원칙인데 네.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할 수는 있지만 소수가 다수의 의견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구조는 사실 민주주의 원리에 잘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안도 그런 문제점을 민주주의 원리에는 좀 어긋나고 잘 안 맞아 보이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순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공수처의 독립성인데 네. 공수처가 인사와 예산에 대해서 다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비토권 유무 때문에 공수처가 어떻게 보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건 좀 지나친 기우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의 세 개 기관이 서로 견제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요. 어느 한 기관이 지금의 검찰만 보면 우리가 폭주할 것 같지만 어느 한 기관이 폭주하기 어려운 구조가 돼 있습니다. 서로 견제합니다. 서로를 견제하면서 서로를 물러갈 수사할 거다. 수 있기 때문에요. 폭주해서 권한을 남용하고 위법한 수사를 할 경우에는 바로 견제해서 수사가 들어갈 수 그 있습니다. 공수처 지금 이제 야당의 걱정처럼 공수처가 막 뭔가를 휘두른다 이런 네. 상황이 되면 검찰이 가만히 있겠느냐. 또 검찰이 그럼 또 그걸 수사할 거다 이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이런 견제가 된다. 네, 솔직히는 이게 야당이 아니라 저는 여당도 겁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여기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거죠. 포함됩니다. 뭐 되냐 안 되냐 그때 한참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포함돼요. 네, 포함됩니다. 포함되죠. 자, 또 하나 이제 문제 삼았던 부분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그 공수처가 수사 대상으로 삼는 고위공직자 중에 경찰 고위직 그리고 판사, 검사 고위직에 대해서는 이 공수처가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고 네, 나머지 대상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갖는다. 이렇게 공수처법에 기재가 돼 있는데 아니 한 기관이 이렇게 다른 기능을 갖는다는 거 이것도 위헌이다. 이런 주장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도 개정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바로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저 역시도 이 공수처가 검찰 견제의 그 역할을 해야 될 기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대상에 따라서 수사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는 전체 기소권을 다 주는 것으로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게 오히려 제 개정안을 또 지지해 주시는 입장이 아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제 공수처에서 조사 대상 가리지 않고 다 수사권, 기소권, 기소유지권 다 갖는 거예요. 네. 다만 우리가 그 검찰 개혁할 때 수사 기소권 분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 기소권 분리를 염두에 두고 공수처 역시 검찰이 수사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면 공수처의 수사 기소도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중간에 과도기적 단계로 그 공수처 내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과 기소를 담당하는 사람을 미리 좀 분리시켜 놓는 방법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그 생산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만 들으시면 야 공수처 힘 너무 세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원이 워낙 적습니다. 지금 현행법은 25명이고요, 검사가. 제가 개정안 낸 거에서도 30에서 50명 정도 수준이라서 한 개 검찰청 정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 개정안대로라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하는 그 위헌 문제는 다 해결된 거라고 보세요? 거의 다 해결됩니다. 그렇게 보세요. 네.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개정안이 상정되는 걸 보고 반발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공수처법 밀어붙인 그 절차부터 정당성이 없다. 그리고 공수처 출범하기도 전에 저 김용민 의원이 개정안 냈다는 건 이거는 돌이켜보면 무슨 소리냐? 지난번에 통과시킨 개정안에 구멍이 많다는 소리다. 그 반증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야당에서는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개정안을 그 야당에서 그런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초선들만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건 무슨 21대 초선 의원들만 사실 저희들은 20대 국회의 이 개정 과정에 참여를 할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이 법에 문제가 있다.
출범을 못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문제점. 당시엔 어떤 정치적인 그 협상의 산물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상황은. 그러나 지금 공수처를 제대로 출범시켜야 되는 네. 현 21대 국회에서는 그런 잘못들을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개정안이 순조롭게 이제 착착착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몇 월에 출범하는 거예요? 올해 안에 출범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내 출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달 중으로 저기 법사위에서 이 논의가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럴 수 있을지는 사실 제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의원 수로만 보면은 뭐 민주당이 맘먹으면 가는 거잖아요. 그럴 수는 있죠. 그렇죠? 네, 그럴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야당과 협치를 우리 저희 당 지도부에서는 협치를 좀 강조하고 계시는 상황이라서 공수처법만 특별히 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일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지 않을까. 분위기는 어느 쪽이에요? 분위기는 아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 역시 이제 공수처법 개정의 필요성을 당내 설득 작업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공수처가 정식 출범하면 1호 대상이 누구냐, 누굴 것 같으냐 이런 질문드리면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김용민 의원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마음속에 생각은 있지만 이 문제는 사실 여당 의원이 얘기하기 좀 그렇고 공수처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나저나 네, 추미애 장관이 어제 그 법사위에서 마이크 꺼진 줄 모르고 네, 국방부 장관한테 얘기하신 김도읍 의원 인물 평한 거요. 네네네. 아까 잠깐 뭐 들었습니다만 어이가 없어요. 저 사람은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 하길 정말 잘했어요. 죄 없는 사람을 열어 잡을 것 같아. 요거를 이게 마이크를 선명하게 타면서 네. 밤사이에 상당한 이슈였어요. 그 자리에 계셨어요, 김 의원님? 그 말씀하실 때는 없었고요. 그때가 정회 중이어서 음. 다 이렇게 자리에 비운 상태였습니다. 어,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김도읍 의원이 이의 제기했고 그 자리엔 있었죠. 진짜 마이크 꺼진 거를 켜진 걸 모르셨던 거예요, 아마 추 그럴 장관이? 겁니다. 왜냐하면 정회 중이었기 때문에 예, 예. 당연히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이고. 아니 근데 지난번 소설 시신의 이 발언도 혼잣말이었는데 그게 마이크를 탔다고 예, 해명을 그렇죠. 하셨고 이번에도 마이크 켜진 걸 몰랐다고 그러시고 이게 그리고 그게 먼저 말씀하신 본질이 게 아니라 아닌데 예, 네, 먼저 사실은.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제 국방부 장관께서 옆에서 먼저 이렇게 인사말을 건네니까 그냥 사담하면서 나온 얘기 같더라고요. 맞아요. 예. 예, 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또 바로 사과하셨고요. 어제. 그러게요. 사실은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 뉴스가 더 커져 버리니까. 네, 그렇게요. 예, 그게 안타까운 생각이 있어서 네, 특히 법사위원들은 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긴 자꾸. 했죠. 예.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공수처 얘기 하나만 더 하고 싶은데 예, 예. 공수처 제대로 출범하려면 지금 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되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뭐요? 지금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거든요. 음. 10년 이상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 5년 이상 재판 수사 조사 업무를 한 사람입니다. 이 구조대로 하면 현재 그 판사 혹은 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만 공수처 검사로 갈 수가 있거든요. 아하. 근데 법원이랑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 정관들로 채워진다라는 것은 견제 기능을 거의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규정이죠. 예. 게다가 이 대상 자체가 저희가 지금 자료를 더 수집하고 있지만 법원을 기준으로 50대 이하 공수처 검사로 갈 사람은 50대 이하로 이제 가정해 보면 한 6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상 인재 풀이. 그러니까 검찰도 한 5, 60명 될 거고 그럼 100여 명 내의 인재 풀에서 공수처 검사를 뽑아야 되는 굉장히 기형적인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수처가 법원 검찰을 제대로 견제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비슷한 게 이제 특검의 특검보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의 차장 검사랑 비슷한 급인데 네네. 7년 이상의 자격만 있으면 되거든요. 아. 그런데 공수처 검사는 그 특검보보다도 더 낮은 지위를 갖는데 훨씬 강력한 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어서 공수처가 제대로 출범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가 이것입니다. 처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수처 검사를 뽑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구조에서는. 그걸 좀 그래서 개정안에 좀 뭘 넣으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어. 변호사 5년 이상의 자격만 있으면 공수처 검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처장도? 아닙니다. 공수처 처장은 검사, 아니고. 검사만. 알겠습니다. 뭐 민변 출신 공수처장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그것은 야당이 충분히 반대할 수 있을 것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공수처가 추천위원회가
뭐 5대 2로 나눠질 것이다 이렇게 야당에서 흔히 예상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 세 분이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시거든요. 네네. 이분들이 여당의 뜻에 따라서 추천이. 움직이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음. 각자 독립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요. 그건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어제 법사위에 상정된 개정안 내용이 뭔지 꼼꼼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김영민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